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AI 관련 테마주가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마에 빠르게 편승해서 좋은 수익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한 발 늦게 뒤따라가서 손해를 입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전통적인 강호, 현대글로비스와 HMM입니다. 두 회사 모두 선박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사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사업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 물류를 책임지는 물류사업부, 해상 물류를 책임지는 해운사업부, 그리고 CKD 물량을 책임지는 유통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매출의 역성장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운반선 부문의 수익성 덕분에 해운사업부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BDI 하락에 따라 벌크선 운임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 운반선의 일일 운임은 무려 지난해 대비 200%나 상승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즉 매출은 큰 규모로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이익은 나름 선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임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운반선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 2년 새 가장 많이 건조된 선박은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발주도 상당했으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가장 많은 수요는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에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2021, 2022년 동안 약 82만 5,300 CEU 규모의 선봉량 발주가 이어졌으나 올해 인도될 자동차 운반선 물량은 7만 6,600 CEU로 총 발주 물량의 2%에 불과합니다. 이는 결국 자동차 운반선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 완성차 기업의 선전도 선박 부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륙에 위치해 있지만 결국 상하이 항만을 통해 많은 물동량이 오고 가곤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완성차 수출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상 물동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운반선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자동차 운반선 운임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세계 6위권 규모의 자동차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반선의 운임 상승에 현대글로비스는 상당 부분 이익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살펴보자면 현대글로비스 2023년과 2024년 영업이익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2022년 대비 80% 이상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과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피해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확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운사 가운데 현대글로비스가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HMM은 현대글로비스와 완전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게 된 계기는 미주 항만의 정체 현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소비대국입니다. 대규모 소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많은 제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트럭 운전사는 물론이고 항만 직원들까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 항만 하역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항만 근처에 정박한 선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 같은 여파는 유럽, 아시아까지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간 컨테이너선 고운임은 유지될 수 있었고 HMM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HMM의 실적 파티는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코로나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에서 2M 해체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2M 해체 시기는 2025년입니다. 즉 올해와 다음에 HMM의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하나 정도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여러 컨테이너선의 폐선 집행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1-2022년 컨테이너선은 총 645만 TEU 규모의 물량이 발주됐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신조선 발주가 있었다는 것은 많은 선사들이 미리 폐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폐선되는 선박은 존재하지 않았고 2022년에는 5,610 TEU 규모만 폐선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 1월에는 한 달 만에 14,000 TEU 규모가 폐선됐습니다. 즉 올해 글로벌 선사들은 신조선을 받기 위해 오래된 선박을 대규모로 폐선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컨테이너선 운임은 올해 하반기 다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폐선에 대한 가정이 정확했을 때 얘기입니다. 즉 폐선에 따른 고운임 유지는 어느 정도 요행수라고 볼 수 있고 이 외에 HMM에게 긍정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HMM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정말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일반적으로 15에서 20%를 유지합니다. HMM 또한 이와 같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재반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던 것일 뿐 HMM은 결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리밸런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와 HM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국 현대글로비스는 웃게 되고 HMM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 산업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